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두 전문가께서 리빙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리빙랩이 운영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리빙랩의 운영을 통해서 사회혁신이나 지역사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리빙랩이라는 플랫폼 운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리빙랩을 한 80여 개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리빙랩 경험치로는 가장 많은 경험치를 한 대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과 리빙랩 사례를 공유할 때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점을 저희 대학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장표와 같고요. 저희가 리빙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제 대학이 과거에는 지식을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도 과거에는 기업과 협업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하고 가치를 만드는 일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문제를 바꾸고 지역 혁신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학협력도 변하고 대학의 역할도 변함으로 해서 저희가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을 중요한 운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캠퍼스 리빙랩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대구에서 여러 종류의 리빙랩을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시듯 저희도 기술혁신 리빙랩, 지역혁신 리빙랩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 대학의 특화 분야와 유관한 리빙랩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들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장표로 정리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의 특장점, 문화예술, 사회안전, 바이오 이런 분야의 특장점을 지역 산업 발전 전략에 적합하게 리빙랩을 선정을 합니다. 리빙랩 선정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지역 요구,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요청 이렇게 세 가지를 접목을 해서 리빙랩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선정하고 있고 그 선정된 리빙랩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빙랩이 구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민해결단, 지역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시민해결단을 모집하고 시민해결단과 교수님, 학생들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매칭시키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전부 다 교육과 연계를 하는데요. 정규교과, 그다음에 비교과 교육으로 리빙랩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 교육을 하면서 얻은 굉장히 큰 경험은 모든 대학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실 텐데 캡스톤 디자인 수업의 경우는 기업체, 그러니까 생산자 중심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수업이라면 리빙랩을 통한 수업은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와 대비되는 소비자 중심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PBL 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 수업보다 조금 진화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이 중요한 게 인간을 중심에 두고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할 때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 혹은 안전 문제를 얘기할 때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러니까 악취를 느끼고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공감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악취를 느끼는 사람의 심정도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도
함께 고민하면서 솔루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전부 과제로 만들고 PBL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세스인데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연구소 서로 협업해서 에러 문제를 찾고 그 에러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제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 해결 교육들을 추진해서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이 내용들을 다시 환류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들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암 경험자 리빙랩도 진행이 됐는데요. 국립암센터의 암 경험자들을 시민 해결단으로 모시고 저희 학교 학생들과 제가 문제 발굴 리빙랩을 추진을 했고 올해는 이제 실증 리빙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문제 발굴 리빙랩을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올해 실증 리빙랩이 끝나면 좀 더 풍성한 내용의 리빙랩 사례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경험자 리빙랩은 저희가 이제 시민 해결단을 구축을 하고요. 암 경험자들 위주로 시민 해결단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ICT 기술을 적용해서 솔루션을 찾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요. 암 경험자분들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국립암센터와 그다음에 뭐 기업들 이런 분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제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RFP를 만들고 이제 올해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디자인 띵킹 방법입니다. 그리고 폼 IT 방법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디자인 띵킹을 이렇게 아주 도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좀 필요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 발굴 리빙랩이기 때문에 공감 단계, 문제를 정의하는, 구체화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발굴 리빙랩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증 리빙랩은 똑같이 다양한 5단계를 진행을 하지만 프로타입 만들기 테스트 단계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리빙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단계는 저희가 이해관계자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감 지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화하는 인터뷰를 통한 내용들을 그룹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부 다 잘 아시는 디자인 띵킹의 초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지도들을 이제 시민해결단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찾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감 지도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조금 실제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우리 암 경험자들이 느끼시는 생각,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듣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암을 이렇게 딱 암입니다 라고 말씀 듣고 나서부터 주로 보게 되고 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주로 하게 되는가 그리고 암을 겪으면서 어떤 게 제일 불편했고 또 얻게 된 건 무엇인가를 저희가 공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 진행하면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암 경험자분들,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제일 듣기 무서워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그렇구나라고 느꼈는데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는 말씀이 제일 두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떻게 혼자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일 들으면 조금 화가 나는 말씀은
저는 몹시 아픈데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괜찮아요. 죽을 병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서운하고 답답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 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암을 겪으면서 과거에는 느끼지 못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 지도를 만드는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그룹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그룹화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면 좀 더 질문지를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이건 환자분들의 의견, 경험자분들의 그냥 의견을 그룹핑하는 거라 간단한 형태의 리빙랩 인터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점, 그다음에 어디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듣는지, 관심사나 정보 원천,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다음에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병원이나 국립암센터나 이런 곳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체력 저하의 피곤함, 그리고 수술 부위나 수술할 때 불편함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실 때 베드에 누우시면 그게 너무 차갑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뜻하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암센터의 경우는 그거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이나 슬픈 감정, 그 다음에 갈등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업하는 같이 운영하던 시민해결단에 이제 유방암 한 경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제 남편분이나 자제분들이 엄마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막 많이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이 간답니다. 그때는 또 나를 너무 환자 취급해서 부담스러운데 그게 한두 달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가정주부가 돼버린답니다. 여보 그거 어딨어? 엄마 나 이거 챙겨줘. 그때는 또 내가 아픈데 왜 나 아픈 건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 하는 서운함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또 암 경험자로서의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로 슬픈 감정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경험자는 이제 유방암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님하고 함께 목욕하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답니다. 근데 어머님께 말씀을 못 드리셨대요. 본인이 그렇게 아픈 걸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님하고 지금껏 목욕탕을 못 간다. 그게 너무 힘들고 좀 죄송스럽고 그렇다.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건강 문제하고 치유, 특히 휴양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치유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연계돼서 뭔가 자기를 힐링하고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그리고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어디서 많이 이렇게 얻으시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랬더니 주로 정보를 많이 갖는 건 경험자들의 미팅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많이 가지시고 주변 지인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험치들을 서로 나누고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건 이제 재활 치료나 맞춤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케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만들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뭐, 암 경험자들을 위한 휴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암을 겪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요양하는 곳에 다 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용이 과다하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관심을 갖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지원을 어떻게 얻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암 경험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지원을 받는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병원이나 혹은 이렇게 암센터에 바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암 경험자와 공감하는 과정을 걷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시간을 시민해결단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객 여정 지도를 구축하고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이제 한 단어로 문제를 정의하는 형태로 문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를 구축을 했는데요. 서리본이라는 50세 여자 암 경험자를 저희가 페르소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족도 있고 건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로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그다음에 암 경험자나 그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그렇게 페르소나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리본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곳은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회복하는 단계인데 맞춤 운동을 할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암 경험자들을 케어하는 서비스도 부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무엇인가가 없고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서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암 경험자로서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다. 그래서 건강관리, 식단관리, 그리고 이제 공간,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도 같이 찾게 됐는데요. 그 솔루션을 이제 저희는 ICT 기술을 중심으로 솔루션을 찾고 있어서 그래서 토탈 케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으로 저희가 점점점 아이디어를 모아가게 됐습니다. 고객 여행 지도도 만들었는데요. 이 고객 여정 지도는 보시면 감정 곡선하고 여정하고 문제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암 경험자들을 위한 여정 지도고요. 고객 여정 지도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리빙랩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는 암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감정 곡선과 그다음에 경험자 여정을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그다음에 입원하셨을 때, 수술 받으셨을 때, 퇴원하시고, 그다음에 치료받으시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을 때까지를 나누어서 이제 여정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제점 개선점을 저희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 경험자들이 공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이제 체력 관리, 마음 관리, 수면 개선, 영양, 서비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를 했는데요. 추적 관리가 필요한 암 생존자가 2차 암에서 자유롭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중심에 놓고 그러면 예방, 운동, 심리적인 거, 영양 이런 것들이 서비스화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그래서 그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들을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 가능한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중요한 것 하부 단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그리고 그 고민을 실현시켜줄 무엇,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와이어프레임을 통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프로토타입하는 프로토타이핑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건 문제를 발견하는 리빙랩이었기 때문에 실증 과정이 빠져 있어서 RFP만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구성하지 않고 이제 페이퍼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구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프로토타이핑을 저희가 이제 기업과 같이 이런 식의 이제 RFP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RFP 구축된 RFP로 지금 실증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용자 테스트나 피드백 시스템은 이제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다양한 리빙랩 활동을 하고 스마트 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리빙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암 경험자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 접근 방식과 해결 방식들을 공부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